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늘은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윤수림 멘토님의 장중 대응 전략 계속해서 손쉽게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도 오픈 채팅방 50분 동안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방법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TV 화면 속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어놓을 예정이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QR코드 가깝게 화면 가져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 잘 안 되시는 분들 혹은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한 분들 위해서 문자창도 열어두겠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3989 5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장 통해서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수급 교란에 따른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고 향후 예정된 경제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기다리며 우리 시장은 관망세로 대응했습니다. 다만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 오후 들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커지며 전강 후 약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양 지수는 이틀 연속 파란불로 마감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세에 코스피는 2,420포인트 가까이 내려왔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급락에 코스닥은 1.6% 밀렸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재무부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양호한 수요를 보이며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9월의 도매 재고는 전월보다 0.2% 늘어난 9,01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달치와 컨센서스였던 0.1% 감소를 웃돌았습니다. 연준의 향후 행보와 오늘 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을 기다리며 3대 지수 보합권 내에서 엇갈렸는데요. 다우산업지수만 8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은 얼마나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가장 높은 10개 종목들이고요. 자, 10월에 알려주신 종목들 저희 8월, 9월, 10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밀키트 종목들은 계속해서 높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10월 17일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10월 23일에 알려주셨던 크래프톤 미리 선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반도체, 2차 전지 혹은 시장의 단기 테마에 맞는 종목들까지 멘토님 미리 분석해서 가져다 두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운수대통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막대과자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긴 양봉 캔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운수대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날인 만큼 멘토님이 가져오신 밀키트 종목들 집중해 보신다면 수익률 더욱더 극대화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윤수린 멘토님의 밀키트 종목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좀 강한 목요일의 기운 불어 넣어 주시러 오셨죠? 네, 뭐 매일 목요일마다 이틀밖에 이렇게 못 보지만 그 이틀 동안이라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채워드리고자 이렇게 좋아요. 돌아왔습니다. 네, 소개 인사드리고 가도록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소리 멘토입니다. 오늘도 힘차고 강한 종목들로 이렇게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멘토님과 이렇게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일주일에 2번 출연으로 좀 줄어들면서 더욱더 그 에너지를 압축해 오셔서 강한 밀키트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장중에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자막의 자막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저희 참여 링크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 5글자 입력해 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우리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번 주 또 목요일이니만큼 이번 주의 마지막 기회인데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운수대통 윤수림 7글자 입력하시면 스트리밍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시장 얘기부터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증시 계속해서 미증시의 분위기는 좋은데 우리 증시는 화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디커플링이라는 우아한 단어보다는 우리 시장만 좀 왕따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뭐 하루밖에 가지를 못했고요. 자, 앞으로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 계속 이렇게 좀 따로 노는 양상이 이어질까요? 네, 저도 정말 이상하리라만큼 신기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은 미증시는 지금 너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 상황을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일찍 앞당겨 즐겼던 게 너무 좀 체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공매도 제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러한 시장의 구출을 하는 하나의 영웅처럼 보였다가 지금은 다크나이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 시장을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강하게 시장을 밀어냈다고 한들 사실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개 정도, 2개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전략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과대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또 과도한 하락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매도 금지 이슈와 뭐 연말 산타랠리에 따른 이런 쇼커버링 물량들이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단기적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보인다고 한들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세의 관점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전체적인 미증시와 국내 증시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감소를 하는 그런 가이던스의 하락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한 번 더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2차 전지에 들어왔던 쇼커버링도 어느 정도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섹터들로도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고 실적이 좋고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친구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뭐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뭐 게임주들이라든지 윤수리 멘토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게임주들 이런 섹터들로도 다시 한번 매수세의 전환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의 긴축이 종료될 것 같다는 희망에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국채 금리 또한 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훈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조금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저희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테마나 종목들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사실은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얘기가 나왔고 그날 하루는 정말 폭등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많이 올랐는데 이후에 이틀간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던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들 사실 어제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차트를 보니까 거의 월요일에 올랐던 상승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멘토님 조심스럽게 조금 담아봐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조금 세분화해서 봐야 되잖아요. 네. 앞서 말씀해주셨던 AI 반도체 게임주들도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 그 안에서도 좀 저희가 차별화를 둬야 되는지 이런 점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 질문을 너무 잘 주셨습니다. 유수리 멘토가 지난번 시간에 나와서 2차 전지를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유수리 멘토를 믿고 이렇게 2차 전지를 들어가신 분들은 어찌 보면 유수리 멘토가 정말 실없는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세분화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게 기존에 너무 많이 눌려 있었던 기업 가치 대비 2차 전지에 동반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이런 양극재 종목이라든지 혹은 이런 소재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기업 가치 대비 향후 성장성에만 너무 의존한 그런 미래 밸류 가치를 너무 많이 끌어온 이런 음극재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네. 반대로 이런 부품주들, 장비주들 혹은 이런 소재주들 사이에서도 밸류적으로 과도한 이런 하락 평가를 받았던 이런 카펙스 증설은 좀 일어났지만 그런 분리막 기업이라든지 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2차 전지가 오늘 같은 시장의 경우에도 일단은 이틀 동안 많이 눌렸어요. 네, 맞아요. 눌렸는데 이 눌린 상승의 흐름들이 하락의 흐름들이 조금 진정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가장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단기적으로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쇼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오고 네. 그런 명분들을 하나씩 좀 찾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게임주들 또한 이때다 싶어서 실적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들이나 좋은 섹터들에게 과도하게 힘을 몰아주는 경향도 있고 물론 현재 상황이 너무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이 CJ ENM과 같은 이런 엔터주들도 이제부터 나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형태로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들어오는 형태 등 네. 이런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눌림이 강했던 의류주들이라든지 혹은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순하게 너무 지금 같은 시장은 2차 전지에 너무 우리가 혈안돼 있지 말고 조금 더 눈을 넓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하는 여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틀 동안 또 강한 하락이 나왔던 만큼 눌려있는 테마나 종목들 담아보자고 언급해 주셨는데 얘기해 주신 분야들이 실제로 저희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있던 섹터들입니다. 의료기기라든지 게임,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랜만에 좀 얘기를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자, 멘토님은 이런 테마에서 저희가 더욱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이미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수익률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자, 게임주들 정말 코로나19 이후로 바닥을 기다시피 하고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가장 하단에 보이는 10월 23일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어제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는 위메이드 다시 한번 지켜볼 모멘텀이라고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어제 이렇게 눌려있던 게임주들이 상승을 하니까 2차 목표가까지 단숨에 넘어버리는
이번에는 강한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정말 이 막대과자보다 길고 달콤한 그런 양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멘토님께서 발빠르게 잡아주셨던 게임주들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 이 테마의 얘기까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23일 크래프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잡아주셨던 위메이드까지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크래프톤과 위메이드 전체적으로 게임주 너무 좋았죠. 그럼요. 예, 이번 주는 거의 뭐 게임주가 이렇게 좀 날아다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게임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10월 27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위메이드까지 이렇게 적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강한 불기둥을 뽑아냈습니다. 자, 일단은 크래프톤의 리뷰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크래프톤입니다. 자, 크래프톤이 전일 강한 불기둥을 바닥권에서 이렇게 뽑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렸던 게 단순하게 배틀그라운드라는 하나의 IP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영위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IP의 발도 넓혀가고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뭐 지스타라든지 이런 향후 신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지금 너무 밸류 대비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 대한민국 게임 1위 기업이 지금 이 가격인 게 말이 되나? 라는 형태로 이렇게 눌린 포인트 사이에서 이렇게 피어날 수 있는 꽃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패턴이 크래프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는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지금 이전에 이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승 우상향 추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인 지스타 신작 기대감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 게임주들의 성장성을 입증한 그런 1등의 퍼포먼스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건 이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6조에서 7조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런 6조에서 7조가 되는 기업들이 이런 강한 불기둥을 뽑아냈다라는 건 단발성으로 끝나진 않을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여기서 하나 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게임주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공매도, 쇼커버링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게임주들을 억눌렀던 하나의 요소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윤수리 멘토가 이야기를 했던 이런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눈을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 이런 종목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크래프톤도 마찬가지 그 이후로 후속 주자로 가져온 종목이 바로 이번 주 화요일 불과 이틀 전이었죠. 자, 이틀 전에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이틀 전에 화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이 위메이드가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하다가 이렇게 흔들흔들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유수리 멘토가 이렇게 적중을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위메이드를 선정한 이유도 이 바닥권에서 뚫고 올라오는 이 장대 양봉들이 연출이 되는 이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깨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월요일날 갭 상승으로 반영을 했다라는 건 위메이드도 결국 공매도에 시달렸던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런 갭 상승 형태를 띄는데 이런 뭐 호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시달림에 위메이드도 굉장히 오래 시달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일 게임주 중에 단연 대장주로 떠오르면서 1차, 2차 목표가를 단숨에 팍팍 도달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게임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섹터들도 한번 이 시기에 눈여겨봐야 된다. 왜? 정확하게 이 화요일 그리고 지난주 이런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단 하나도 없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번 주가 되니까 유수리 멘토가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났구나. 네. 다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으셔가지고 오늘도 이러한 전반적인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 보니까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이 게임주들의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포착해서 용처럼 솟아오를 수 있는 장대 양봉 단기간에 만들어주셨습니다. 저희 10월 23일에 알려드렸던 크래프톤 그 당시 2차 목표가를 17만 9천 원 제시해 주셨는데 어제 장중 고점 19만 3,900원이었고요. 미미드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아침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셨을 때 2차 목표가 5만 원 잡아주셨는데 어제 고가 5만 5,90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들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게임주들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이렇게 멘토님께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와 거기에 실제 있는 종목 담아 오셨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방송에서 종목 저희가 기업 설명드리고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지만은 방송 종료 이후에 장중 흐름에 대해서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누구보다도 많은 수익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공간 안으로 초대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3989를 받는 번호에 남겨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이어지는 멘토님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장 시장 정리도 이렇게 깔끔하고 손쉽게 도와드리고 내일 준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을 보면은요, XR 관련주를 가져오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게임주도 굉장히 멘토님 덕분에 오랜만에 좀 얘기를 나눠봤었지만 네. 이 XR 확장현실 얘기도 저희가 한때 그 코로나 때 메타버스 뭐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움직였다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테마인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종목은 굉장히 좀 최근에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7월에 코스닥 상장된 이노 시뮬레이션 들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 테마, 이 종목 지금 지켜볼 만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자연스럽게 이런 XR에 굉장히 이렇게 진심인 기업이 하나가 있죠.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뭐 XR 관련된 하드웨어 기업들이 사실 뭐 수요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고 우리가 당장 휴대폰만 보더라도 네. 교체 수기가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윤수린 멘토는 이전에 최신폰만 나오면 뭐 2년 만에, 1년 반 만에 이렇게 교체를 하고 시리즈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정말 이 제품들이 모두 다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전체적인 이런 산업 자체가 이런 교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늘어났어요.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휴대폰 하나 사용하면은 기본 3년, 최대 많게는 4년. 윤수린 멘토의 휴대폰도 3년 반 이상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핸드폰이 이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하드웨어 시장에 교체 수기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요즘은 막 신제품이 나와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예전에 막 친구가 휴대폰 신제품 바꿨다면 구경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시큰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 XR은 어떻게 지켜볼 수가 있을 건가요? 네, 그런 이 문제점을 만약에 이 하드웨어 휴대폰 시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팔아야 수익을 날 수가 있는 애플과 삼성은 네. 어디서 먹거리를 찾겠느냐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네. 이 XR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배경들과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R 관련주입니다. 애플과 삼성, 이 구글, 퀄컴 등 이런 XR 관련된 동맹을 맺고 이렇게 XR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애플 하면은 비전 프로, 우리가 네. 비전 프로라는 제품이 최근에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핫했죠. 논란이 단순하게 이런 혁명인 논란이 아니라 뭐 가격적인 논란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하드웨어 시장에 이런 스펙트럼을 좀 넓히겠다라는 애플의 하나의 포부도 담겨 있다. 이런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애플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삼성과 구글,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런 XR 기기 쪽으로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이런 제품들의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뺏겨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 네. 전일
삼성과 구글과 퀄컴의 XR 동맹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의 아이폰이 좀 선두주자처럼 움직이고 그러면서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2등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된 게 있는데 이 애플의 비전 프로를 시작으로 또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애플을 우리가 혼자 힘으로 따라잡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 시장의 규모와 어느 정도 파이를 네. 지켜보는 뭐 애플과 삼성과 구글과 퀄컴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삼성, 구글, 퀄컴 손을 잡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하드웨어는 삼성에서 납품을 하고 뭐 소프트웨어는 구글에서 이렇게 탑재를 시키고 뭐 퀄컴과 같은 기업들이 이런 부품들 이런 장비들을 좀 납품을 하는 아마 그런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형태로 움직임이 나왔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XR 그리고 이런 모멘텀이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또 추가적으로 번외의 이야기지만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XR로 뭐 영화를 보고 뭐 게임을 하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핫한 산업이 하나가 있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산업이 있는데 네. 이런 산업도 XR과 접목이 되고 이런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이제 앞으로 점차 확장이 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형태의 행위를 할 때 이제는 가상현실에서 한번 해보고 뭐든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네이버의 이런 다짐도 좀 보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산업의 자체적으로 좀 성장도 동반해서 좀 일어날 수 있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또한 이 최근에도 근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뭐 AI, XR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AI가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의료 AI 그리고 이런 가상현실 네. 관련된 이런 산업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의 규모와 이런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궁금하신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알겠지만 이노 시뮬레이션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 그렇죠. 이게 결국 중요하죠. 맞아요. 우리가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결국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이노 시뮬레이션이 하는 기업들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시뮬레이션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이노 시뮬레이션은 이놈은 시뮬레이션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뮬레이션 테스트 그리고 가상현실을 구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자, I am 시뮬레이션이에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름에서도 이게 심상치 않은 이름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건 뭐 개인적인 이런 사견입니다. 네. 네, 이렇게 실제와 같은 버추얼 우리가 가상훈련 경험을 체험을 하고 실제로 이런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네.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실제 지진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영위를 해주는 기업 중 하나인데 네.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VR 기기를 한번 써봤더니 정말 멀미나고 토할 것 같던데요. 그런 분들 네. 굉장히 많았어요. 4D 영화만 봐도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노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재밌는 게 네. 2017년부터 시작한 2023년 뭐 CES에서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서 발표하는 그런 하드웨어 웨어러블 뭐 CES 이런 컨퍼런스에서도 네. 실제로 이런 뭐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멀미를 좀 제한을 하는 그런 기술력도 이노 시뮬레이션이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가상현실 관련된 사업에서 네. 굉장히 뚜렷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고 또 가상현실 관련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이노 시뮬레이션이 이런 XR 관련된 시장이 파이가 더더더 커진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노 시뮬레이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7월 6일에 코스닥 시장 상장됐고 지금 한 4개월가량 지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자, 애플의 비전 프로를 출두로 해서 삼성과 구글, 퀄컴이 손을 잡고 이 끝판왕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선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미 좀 국내 1위의 XR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노 시뮬레이션 그리고 확장현실에 대한 배경까지 멘토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이렇게 종목명만 아는 것보다는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진입하셔야 이 종목으로 또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멘토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두 번째 종목 설명부터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공약 종목입니다. 9월 27일에 저희 이제 추석을 앞두고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미용기기 관련주 클래시스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한 시점이라고 들고 오셨습니다. 우선은 클래시스 그 미용기기 중에서도 슈링크 그리고 멘토님 9월에 볼뉴머라는 신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봤더니 3분기 실적까지 잘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클래시스가 사실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팔방미인 같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클래시스에 대해서 뭐 사업 이야기를 하고 이 클래시스의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예,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귀에 닳도록 클래시스가 좋은 기업인 거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뭐 슈링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뭐 이런 볼유머라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성장성을 입증을 했고 전일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을 다시 한 번 더 터뜨린 이런 클래시스라는 기업도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클래시스가 조금 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의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지금 중국 시장에서 전일 게임주들의 이런 판호에 지금 기대감에 위메이드부터 시작해 대부분의 게임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는 중국 시장의 제한도 어느 정도 풀려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매출도 이제 점차적으로 실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멘토님 갑자기 위메이드랑 게임기 그림이 나와서 저는 이 자료화면 잘못 켜신 줄 알았는데 이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클래시스 이 기기들이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 의료 관광을 올 수 있다. K-메디컬 이런 기대감 맞을까요? 네, 이제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기대감에 올 수도 있다였으면 이제는 오고 있고 실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네.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게임주들마저도 이렇게 판호가 점차 조금씩 이렇게 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이제 중국 시장에 아주 많이 진출을 하고 지금 이런 의료 관광 또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네. 이런 모든 움직임이 실적과 실제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이 클래시스의 매출과 행보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슈링크 볼리머 제품들 굉장히 이렇게 입에 닳도록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짧게 정리해드리자면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대명사인 슈링크 그리고 이렇게 클래시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밀고 이렇게 제 신제품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볼유머라는 제품들 전체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이런 초음파를 발사해서 이런 피부 밑에 이런 지방들을 이렇게 자극을 하는 이런 우리 단백질을 좀 자극을 하는 이런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성장과 매출 이런 밸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도 들어오겠다.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클래시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의료기기, 슈링크, 볼유머 이런 리프팅 기기 뭐 이미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을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차이나머니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까지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저희가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는데 이 클래시스 마찬가지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멘토님의 차트 설명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1월 9일 목요일 현재 시간 9시 4분 10초가량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점검해보고 이 종목들 타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에서 좀 뚜렷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12% 정도 상승하면서 242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방금 막 약보합 전환하면서 지수 81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시면은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로 오늘 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270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20억 정도 매수 우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강한 상승 보이는 테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모텍이 15%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MLCC 관련 테마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모텍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뚜렷한 이슈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전자, 통신 혹은 에너지 부품 같은 쪽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스텔스 물질 관련된 얘기가 어제 나왔었는데 이 아모텍 아마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파 관련해서도 역시나 아모텍이 이 테마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합상사 쪽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은 6.5%의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테마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65,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우선은 양지수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어제 종가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멘토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얘기는 앞서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제는 이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멘토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이노시뮬레이션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7월 상장 이후로 차트를 보시면은 쭉 미끄러져서 지금 정말 바닥권이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12,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상장 첫날에는 45,000원까지 올라가서 시작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멘토님 저희가 이 종목 담아서 보려면 정말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노시뮬레이션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시뮬레이션의 차트입니다. 자, 상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런 조정을 받았죠. 네.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일부 횡보를 거치면서 XR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조정들을 다시 겪으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바닥권에서 뚫고 올라오는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친구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움직임들의 조정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이어졌을 때 지금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불주사와 같은 장대 양봉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건 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겠죠. 네. 예, 바닥권에서 상승 돌파를 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매수세가 동반된 지금 이전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갭 하락 구간에서도 오늘과 같이 양봉으로 지금 말아올리고 있다는 건 그래도 비교적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세한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2,9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2,500원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그럼 우리가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11,500원 구간 11,500원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 1차 목표가는 13,800원 구간 1차 목표가로 이전 다코스 하단선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1차 목표가를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럼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느냐? 2차 목표가는 이전 저항 구간인 15,000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배경과 서사와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좀 뚜렷한 기업이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노시뮬레이션 분석 가격 대응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XR 확장현실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노시뮬레이션 가격 전략 체크해 주셨는데요. 상장 이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고 앞으로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는 13,800원 넘어선다면 이전 저항 구간인 15,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클래시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9월 초 고점 42,000원을 기록했고 사실 10월에는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들면서 같이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다가 어제 멘토님 굉장히 좋아하는 거래량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시스 오늘 장에서는 37,150원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멘토님 클래시스 다시 한번 우리 정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네, 클래시스 정고점 돌파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네. 우리 언젠가는 네, 이런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클래시스의 이 일봉입니다. 자, 클래시스가 전일 이런 강한 장대 양봉을 그려내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장대 양봉을 그려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클래시스의 성장성을 한 번 더 입증을 했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클래시스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캔들들이 발생을 하고 바로 이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을 돌파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다크호스 상단선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저항이 39,000원 부근에서 나타났다. 이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39,000원 구간에서 저항이 나타났다라는 건 이 이후 구간에서 이 이상을 좀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일부 조정이 나온 현재 시기에 매도세가 나오느냐 매수세로 반영이 되느냐를 한번 봤을 때 그럼 이 하단선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도 취해봐야 되고 또 반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한번 이런 뭐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지금 환경들도 믿고 그리고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도 대한민국에 좀 소비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현재 그런 상황들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이렇게 진입을 해보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오늘 시장이 약간 이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주 많이 매수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면 좀 저점에서 한번 취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대략적으로 36,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36,000원 구간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 매수세로 반응을 해봤는데 지금 이 종목이 아주 만일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현재 35,200원 구간입니다. 자, 35,200원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에 아주 만일 이렇게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5,200원 구간은 손절가로 설정을 하되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은 뭐 단기적으로 짧게 38,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차 목표가로 38,000원, 2차 목표가로는 39,1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아주 많이 뭐 39,1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4만 원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고가 영역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반적인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캔들과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캔들 그리고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클래시스의 행보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오늘 클래시스 이렇게 분석 가격 대응 전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클래시스 기업의 명성은 모두 다 알고 있으신 만큼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좋을 종목이지만 저희가 바라는 건 항상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겠죠. 클래시스 36,000원에서 36,500원 사이를 매수 가능한 밴드 범위로 잡아주셨고요. 35,2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1차 목표가 38,000원, 넘어선다면 우선은 39,1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흐름까지 멘토님 분석 통해서 오늘 시장 도움되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높은 개별 종목 살펴보시자면은 우선은 위메이드 플레이와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게임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메이드까지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큐로셀이라든지 루닉 같은 의료 AI 혹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는 급등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된 2차 전지 검사용 부품 장비 관련주 메가터치 같은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자, 멘토님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나 테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수급의 색깔이 좀 바뀌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위를 달리고 있는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네,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위메이드 관련된 그룹주들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기업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전일 거래량을 금일 이렇게 좀 잡아먹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지금 상단은 조금 더 열려있는 구간은 맞다. 하지만 너무 높은 구간에서 좀 과열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현재 현황이 너무 좋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과 지금 높게 떠 있는 종목들을 보유 중 혹은 대응 중인 분들이시라고 하시면 단기적으로 13,00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14,000원 구간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지 혹은 13,500원 구간별로 이제 구간별 분할 대응 자리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12,000원 구간대 정도 구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대응 범위로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큐로셀이라는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큐로셀 같은 경우에 차세대 백신, 항암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말씀드렸지만 향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도 늦진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신규 진입은 되도록 이렇게 좀 자제를 드리면서 또 메가터치라는 기업 또한 이렇게 신규 상장 주로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가터치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렇게 상장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도 이런 통신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이 아니죠. 자, 메가터치는 정확하게 반도체, 2차 전지 장비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MP와 같은 종목들도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가상현실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이노시뮬레이션과 비슷한 원리와 게임주들의 재반등 흐름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눌려있던 주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시장 이런 포인트로 장 초반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들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이겨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하면서 목요일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오늘의 밀키트 또 간편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 챙길 수 있게 가져오신 오늘의 종목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확장현실 XR 솔루션 기업입니다.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노시뮬레이션 담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다시 한번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미용기기 관련 종목 클래시스를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아침에는 진짜 주식 백강호 멘토님과 함께 다시 8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운수대통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